내가 마이너스 30억이라는 큰 부채 속에서 이걸 갚아나기 위한 관점에서 컨텐츠를 준비해 봅니다. 네. 몇십억 성공 프로모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. 네. 대부분 성공 프로모에 젖어 있었죠. 코로나 할 때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장사에 대한 이야기들, 그런 썸네일이나 주제들을 보면은 뭐만 하면 1억 팔고 뭐만 하면 2억 팔고, 그러니까 다 대박난 주제 컨텐츠들이 범람하면서 특히 이제 고깃집 쪽이 많았죠. 그러면서 너도 나도 고깃집을 차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이 폐점해도 또 새로 또 고깃집이 생기고, 근데 이게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또 오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박힌 돌들은 이렇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창업 시장이 참 어려워졌죠. 다 1억 판대요. 다 2억 팔고. 근데 1억 팔고 2억 팔려면 1억 팔려면 최소 인건비 25%는 써야 되거든요. 그러면 2,500만 원입니다. 2,500만 원이면 300만 원짜리 인력 7명에서 8명 써야 돼요.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. 그거 안 쓰면 1억을 팔 수가 없어요. 그걸 판다고 가정해도 그 매장은 지속 가능하게 매출을 할 수가 없어요. 인력들이 지쳐갖고 다 튕겨 나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외식업 성공 프로노에 대한 주제로 얘기했는데 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그냥 제 생각을 남겨보는데, 1일 1 포스팅, 1일 1 영상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자리에 확실한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이제 출점을 시키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. 근데 재미난 게 좀 경기 침체잖아요. 그러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겠죠. 뭐 일주일에 5번 외식하던 사람들 일주일에 2번, 3번으로 줄면은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. 보다 좋은 시설에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공간으로 이제 몰리게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상위 그룹군들은 매출에 영향은 있지만 운영할 정도는 되고, 중하 구간들은 계속 힘든 겁니다. 근데 중하 구간들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인이 관여하는, 부부가 같이 하면서 그 동네에서 동네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관리가 되는, 그 단골 장사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장사력으로 인해서 유지가 돼요.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뭐 매장 하나를 이제 시드로 해갖고 뭐 4개, 5개, 6개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편차가 생겨요.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매장을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질 만큼 그 운영하는 인력들이 고객들한테 더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, 갑자기 매출이 딱 퉁그러져 버리면 이제 핸드폰 만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매출도 저하되지만 매장 컨디션도 저하돼요.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뭐 중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주인 집약형 매장으로 해도 하면은 좀 버틸 수 있다 그나마. 근데 대형 매장은 또 한계점들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. 그 누수된 걸 막을 필요성이 있고요.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말이 아무 말 대잔치긴 합니다만, 외식업 그 쉬운 게 아니고, 근데 진입하긴 좋아서 정말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초중고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해서 정상적인 테크토리로 정말 좋은 학교 나와갖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커리어를 쌓은 게 극소수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. 거기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생존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. 첫 1년은 내가 돈 벌 생각이 없다. 이 지역에서 선점한 다음에 내가 이제 돈은 내년에 벌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길 확률이 되게 높죠. 그리고 처음 구성한 메뉴, 고객들이 만족한 메뉴에 코스트 신경 안 쓰고 더 유지하고 더 못 퍼줘서 안 달라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. 그럼 이기죠. 그래서 판매량을 늘려서 식자재나 뭐 고기 유통업체나 그런 납품업체들하고 비딩을 봐서 합리적인 금액에 원재료를 수급하고 그거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는 거죠. 근데 그 구간까지 가기엔 참 쉽지 않지만, 근데 우리가 창업할 때 성인이 돼서 창업을 하잖아요.
근데 어릴 때 잘 살았으면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 받고 살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쪽으로 더 들어오는 것 같고, 뭐 대기업 종사자들도 뭐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진입을 하죠. 그래도 그 속에서 또 경쟁 속에서 또 이겨내더라고요. 예. 대신에 매출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그 현실감이 없게 잡아버리면 내가 현타 온단 말이에요. 그런 관점에서 잘 유의하셔서 그런 창업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보면은 이제 강의를 판매하고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연매출 100억, 연매출 2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. 근데 본인들은 이제 나서고 싶지 않아요.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, 그 노출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의 비하인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, 그게 정말 맞는 건지, 가상의 설정의 내용인 건지,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정말 그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적어도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 뭐 외식 마케터로 한 13년 하면서 뭐 대박난, 정말 이제 마이너스 6억으로 시작해서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이제 4년 안에 된 사례도 있고, 동네 뭐 면집이었는데 이 마인드 내구조가 바뀌면서 뭐 100호점 이상 오픈한 경우도 있고,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이에요. 자기 일하기 바쁘고 대외 활동하기 또 어렵고 이런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얇고 깊은 관계를 좀 많이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, 모쪼록 성공 포르노에 젖은 외식업 창업, 뭐 연매출 10억, 연매출 20억, 물론 이런 강력한 키워드들이 우리 뇌나 우리 도파민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이제 뭔가를 하시겠지만, 그거는 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. 그게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 매출이 유지가 됐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것도 유의하셔서 좀 보셔야 되고, 반짝 아이템들은 뭐 정말 좋은 상권이 아니면은 1년 안에 정말 이상적인 매출이 나오거든요. 그러다가 이게 특별해지지 않고 고객들이 이용한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매출이 떨어져요. 얘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워요. 근데 이미 이 상권에서 이 아이템이 차지할 수 있는 매출, 절대 매출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창업하고 나면 정말 매출 맥스를 찍고 나면 이게 떨어지는 걸 못 이겨요. 못 버텨요.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요 상권에서 맥스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고, 우리가 이 뭐라 해야 될까요? 이 유명세가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매출 유지해서 내가 잘 최적화시켜서 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데미지는 안 받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까지 지금은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돼요. 대신에 정말 대중적이고 일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내 어머니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하면은 오픈과 동시에 매출이 이렇게 딱 튀긴 힘들어요. 근데 올라가면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. 그런 거를 창업 아이템별 카테고리가 있어요. 그거를 잘 전략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. 아무 말 대잔치 또 했는데 처음 올린 컨텐츠에 좋은 댓글들 달려서 좀 자신감 얻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이런 컨텐츠 사업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뭐 저의 정체는 뭐 천천히 공개해드릴 계획이고,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들을 1일 1 영상으로 그 아무 말 대잔치 그냥 프리스타일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마이너스 30억 언제 제로로 만들지 그 과정도 리얼하게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